본문 차례를 살펴보면 이 본문은 그 총 12개 과로 되어 있는데요. 12개 과로 되어 있는데 그 한 학기에 6과씩. 그래서 1년 동안 12개 과를 공부를 하는데 이제 시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한 학기에 2번을 본다고 가정을 할 때 1년에 4번 시험을 보게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12 나누기 4 그러면 한 번 시험 볼 때 약 3개 단원씩 이렇게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하면 선생님이 따로 얘기를 안 하더라도 1학기 1차, 2차 고사, 2학기 1차, 2차 고사는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첫 시험은 1에서 3과, 두 번째는 4과에서 6과, 그리고 세 번째는 7에서 9과, 나머지 10, 11, 12과 이렇게 우리가 시험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자, 각 단원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아까 먼저 선생님이 설명한 그러한 그 각 단원의 구성 체계를 기준으로 해서 자, 1단원, 제1과는 중국어의 발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중국어의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중국어의 성조, 그 다음에 성모, 운모 여기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제2단원은 니하오, 안녕하세요. 제3과는 니스 나궈른,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리고 제4과는 니더生日 几月几号, 당신의 생일은 몇 월 며칠이에요. 그 다음에 제5과는 现在几点了, 지금 몇 시가 되었나요? 뭐 시간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제6과는 왜 니 막마? 여보세요, 바쁘세요? 그 다음에 7과는 这件多少钱? 자, 이거 얼마예요? 8과는 请问外滩怎么走? 말씀 좀 묻겠습니다. 와이탄은 어떻게 가나요? 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8과는 니냐오디엔스 뭐 당신은 뭘 주문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10과는 니요스뭐 아이하오, 당신은 어떤 취미가 있나요? 그리고 11과는 진텐비 조텔렁, 오늘은 어제보다 춥습니다. 그리고 12과는 한자 점어다. 자, 한자는 어떻게 치나요? 한자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자, 이렇게 총 12개 단원으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잘 들어보셨나요? 선생님이 이제 막 급하게 수업을 시작하느라 보니까 선생님 소개도 제대로 안 했더라고요. 그죠? 선생님 소개는 여러분들과 교실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사실은 우리 학교에 원어민 선생님이 배치가 돼 있어요. 중국 교육부에서 파견을 한 원어민 선생님이 올해도 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 알다시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아직 못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만나 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어 수업에 대한 소개도 좀 하고 조금 앞에 사실상 교과서 진도를 좀 나갔는데요. 지금 교과서가 이제 교과서 소개부터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중국어를 배우는 이유, 그리고 교과서 구성 체제, 그리고 목차까지 살펴봤고요. 살펴봤고 이제 이어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중국 역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시고 중국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중국이 대충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 조금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잘 들어보시고요. 이 시간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8쪽 9쪽에 보면은 이렇게 시간으로 보는 중국 이야기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시간이 되면 한번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PPT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이어서 전체 중국 역사에 대해서 하나로부터 현대 신중국까지 간단하게 한번 시간적으로 한번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또 우리가 역사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중국을 공부하기 전에 간단하게 중국의 전체 역사를 한번 쭉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국 역사의 시작은 일단 하나라부터 시작하기로 하자고요. 그래서 기원전 2070년부터 우리가 1600년까지를 하나라 시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나라가 이어봤는데 1600년부터 1046년. 이 상나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우리와 관계 있는, 우리가 현재까지도 쓰고 있는 이 한자의 기원, 그죠? 이게 이 하남성의 안양 은허 유적지 가면은 각골문 유적지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래서 상. 근데 이제 우리가 상을 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상나라, 은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상나라라고 하는 게 맞고요. 우리가 은나라라고 하는 이유는 상나라의 마지막 부분이 그 은어에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조금 낮춰 부르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상나라라고 하면 됩니다. 이게 1600년에서 1046년에 끝이 났고요. 폭군이죠. 폭군 주왕을 주나라 문왕이 끝을 내는데, 주나라가 1046년.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전부 아직까지는 기원 전이에요. 기원 전이죠. 그래서 1046년에 주나라가 상나라를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요? 평정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주나라가 성립이 되고, 이 주나라는 기원전 256년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주나라가 또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춘추 전국시대, 바로 이 주나라 시대의 한 부분인데요. 주나라가 1046년부터 256년까지 이어지는데, 사실 그 중간부터는 사실상 주황실이 권위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봉건 제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데요. 바로 그 시기가 기원전 771년, 그러니까 1046년부터 771년까지, 그 다음에 771년부터 256년까지, 물론 기원전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때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앞부분의 주나라, 서주, 동주 얘기하는데요. 앞부분의 주나라 시대가 진정한 주나라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중간 1970년부터 256년까지 기원전입니다.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를 다시 둘러 나누면 771년부터 476년까지, 이때가 춘추시대, 그리고 476년부터 256년까지가 전국시대. 그래서 우리가 역사 시간에 우리가 전국칠웅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국시대 진나라, 위나라, 한나라, 조나라, 초나라, 연나라, 제나라, 이렇게 7개의 제후국가들이 아주 이렇게 서로 천하쟁패를 위해서 다툼을 하던 그런 시대였고요. 자, 그 시대를 평정한 사람이 바로 그 진나라의 진시황입니다. 진나라의 진시황이었고, 이 진시황은 말 그대로 원래는 우리가 진시황 그러는데, 사실은 그 시황이라는 의미는 본인이 붙였고요. 이 시황이 처음 시황제황, 그래서 내가 첫 번째 황제다 이런 의미로 시황이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시황을 시황제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실상 중국에서 황제라는 명칭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진시황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이 이 소위 말하는 전국시대를 평정을 하고 중국 최초의 어떻게 보면 진정한 통일국가를 만들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우선 그 진시황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언급해 나가면, 중국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대예요. 문자를 통일했어요. 진시황이 문자를 통일했고, 도량형을 통일했고, 이 두 개의 업적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군현제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 영토를 각 제후를 봉해서 제후들에게 나눠줌으로써 통치를 하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각각의 제후들이 힘이 세지면 반란을 일으켰다고요. 결과적으로는 주나라가 무너진 원인도 됐었죠. 그래서 이 진시황은 아주 강력한 중앙 집권제를 실시를 하게 되는 거죠. 군현제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 제후, 그러니까 하나의 지역 왕을 이렇게
그들이 다스리게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통제를 하는, 지금 뭐 우리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뭐 이렇게 뭐 경기도지사, 뭐 이렇게 전라도지사 이렇게 각각의 지역에 관리들을 둠으로써 그들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그러니까 이 9년제, 바로 이 시스템이 사실은 중국 역사의 전체를 거의 통제를 해요. 그래서 사실상 1911년도 청나라가 이제 문을 닫을 때까지 사실상 약 2000여 년간을 지배를 하는 중국의 한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바로 진시황, 그리고 진나라 시대가 되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상 아이러니하게 상당히 짧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진이 기원전 221년도에 중국을 통일을 하고 기원전 206년도에 멸망을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초한지, 초나라 한나라의 싸움이 바로 이어서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나라의 유방이 승리를 하고 진나라 시대에서 한나라 시대로 넘어가는데, 당연히 한나라도 진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자, 이 진나라는 기원전 206년에서 이제 요 시점이 이제 기원전에서 BC에서 AD로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기원전 206년에서 기원 후, 그죠? 기원 후 220년까지 이어지는데, 이 한나라도 사실은 둘로 또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이제 앞에 한나라를 서한, 또 뒤에 한나라를 동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한 시대가 206년부터 기원 후 25년까지, 그리고 후한이 기원 후 25년부터 220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 한나라 중간에 잠깐 그 외척 왕망이라는 사람이 이 서한을 무너뜨리고 신이라는 나라를 잠깐 개국을 합니다. 새로운 신자를 쓰는데, 신이라는 나라를 잠깐 개국을 했다가 다시 곧 망하고 바로 후한, 그죠? 동한이 시작이 되죠. 그때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기원 후가 되겠습니다. 25년부터 해서 220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이때 동한을 일으킨 사람은 유수라는 사람인데요. 뭐 지금 역사 시간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 한이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춘추 전국 시대부터 어떤 말이 있었냐면, 뭉치면 반드시 흩어지고 흩어지면 다시 뭉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역시 이 통일 제국은 또 뭐 한나라가 좀 길게 가긴 갔어요, 그죠? 이어서 삼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로 그 삼국지의 삼국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0년부터 이 삼국 시대가 280년까지 약 60년 정도가 유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 총나라는 특히 한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촉한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래서 위나라가 이제 제일 먼저 세워지는데, 삼국 중에서는 220년부터 265년까지. 그리고 총나라가 221년부터 그 후 1년 후에 만들어지는데 263년까지. 그리고 오나라가 222년부터 제일 그래도 오래 가요. 280년까지. 그래서 삼국 시대가 280년에 오나라를 끝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어받은 나라가 진나라가 되겠습니다. 사마염이라는 사람이 진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 진나라가 약 265년부터, 이게 조금 이전에 이미 세워졌던 나라예요. 265년부터 420년까지 갑니다. 근데 이 진자가, 여러분 그 진시황 할 때 그 진이 아니고요. 요 진자는 조금 다른 글자인데, 한번 써보면, 요 진시황 할 때 진나라가 이 글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진나라는 한자가 좀 달라요. 우리말 발음은 같은데, 바로 요 진자가 되겠습니다. 삼국시대를 마감하면서 요 진나라로 다시 통일이 되고, 이 진나라는 다시 둘로 나눠집니다. 앞에 시대, 뒤에 시대. 그래서 265년 개국을 해서 317년까지를 서진시대라고 하고, 그 뒤에 420년까지를 동진시대라고 합니다. 자, 다시 요 시대가 무너지면서 다시 혼란기로 빠져드는데요. 그때가 여러분들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이 남북조 시대가 420년부터 약 589년도까지 이어지는데,
남북조니까 남북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남조와 북쪽으로 나눠지는데 이 남조의 송, 제, 양, 진 이 네 개 나라. 그다음에 북조는 북위, 동위, 북제, 서위, 북주 해서 이제 그 남북조 시대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어서 어떤 시대가 될까요? 자, 그다음에 수나라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수나라가 581년도에 개국을 합니다. 그래서 수문제 양견이라는 사람이 만드는데 요건 2대까지밖에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수문제 또 수양제 있잖아요. 예, 그렇게 끝이 나는데 581년부터 618년까지 예,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리고 이어서 오는 시대가 당나라. 당고조 이연이 618년도 수를 무너뜨리고 당나라를 세워서 이 당나라는 조금 길게 갑니다. 618년부터 907년까지 가죠. 자, 다시 뭉쳤으니까 이제 다시 흩어질 타이밍이에요. 그죠? 아주 복잡해집니다. 예, 당나라가 분열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5대 10국 시대로 분열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복잡한 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7년도에 당이 무너지면서 907년부터 960년까지 약 53년 정도 이 5대 10국 시대가 이어지는데 말은 5대는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해서 5개 5대 나라가 되겠고요. 10국은 아주 복잡한데요. 10국은 오나라, 전촉, 오월, 초, 민, 남한, 형남, 후촉, 남당, 그 다음에 북한, 북한이 아니고 그 한나라 할 때 한자예요. 이렇게 10국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송나라가 다시 제국을 통일을 하게 되죠. 송태조 조광윤, 그 당시 이제 절도사였던 송태조 조광윤에 의해서 송나라가 개국이 되고요. 이 송나라는 960년부터 1279년까지 이어지는데 역시 이 송나라도 어떻게 보면 가장 당나라에 이어서 그 번영했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국력은 좀 약했습니다. 송나라는 다시 북송과 남송으로 우리가 시대를 구분을 하는데요. 요 시대에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북방 민족들이 서서히 이제 세력을 확장해서 밀려 내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이 들었던 그 요나라 또는 이제 그 금나라, 그러니까 거란과 여진족들이 이제 밀려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시대죠. 그래서 조금 시대적으로 겹쳐요. 그러니까 송나라가 960년에서 1279년까지 유지가 되는데 그 사이에 그 요나라가 907년부터 1125년까지. 그러니까 요나라가 조금 더 일찍 붙어 있었죠. 그리고 서하라는 나라가 또 있었습니다. 서쪽에 있어요. 서북 쪽에. 서하라는 나라가 1038년부터 1271년까지 이렇게 유지가 됐습니다. 그 와중에 또 그 금나라라고 해서 1115년에 개국이 되는데요. 1115년부터 1234년까지 이 금나라가 개국이 되는데 또 그 와중에 결국은 이 전체의 중국 영토를 통일을 하는 원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나라도 역시 1206년도에 징기스칸에 의해서 개국이 되고 1206년 여러분이 잘 아는 징기스칸에 의해서 원나라가 개국이 되면서 결국은 중국 전체 나아가서 뭐 유럽 대륙 전체까지 통일을 하는 기틀을 만들게 됩니다. 이 원나라가 1368년까지 유지가 되면서 중국의 이민족으로서 중국을 완벽하게 통일을 시킨 왕조가 되겠습니다. 자, 원나라가 무너지면서 명나라가 이어지게 되죠. 그 명나라 태조 주원장에 의해서 1368년도 명이 개국을 하는데요.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한고조 유방과 이 명태조 주원장은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국 역사상 농민 출신이 황제가 된 유일한 인물들입니다. 그것도 아주 가장 강력했던 통일 국가를 만들었던 농민 출신의 황제 누구라고요?
두 사람, 한나라 고조 유방과 그리고 명나라 태조 주원장입니다. 그래서 명나라는 1368년부터 1644년까지 이어지는데요. 1644년까지 이어지는데 조금 앞서서 청나라가 세워져요. 1616년도 누르하치에 의해서 만주족이죠. 만주 금나라를 계승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누르하치에 의해서 청나라가 1616년도에 개국이 되면서 점차 세력을 넓혀 가다가 명나라를 결국은 밀어내고 청나라가 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청나라가 1911년까지 유지가 되는데요. 1911년까지가 유지가 되는데 청나라 하면 여러분들이 잠깐 우리가 떠올려야 될 인물들이 강희 황제, 옹정 황제, 걸륭 황제. 그래서 약 120년, 130년 중국의 가장 화려했던 마지막 전성기를 누렸던 그 시대가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청나라는 말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또는 지도자들이 좀 부실하게 국가를 경영하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근대에 이르러서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1912년도 손문의 신해 혁명에 의해서 중화민국이 건국이 되면서 청나라 시대는 끝이 나죠. 그래서 중화민국 시대가 1912년부터 1949년까지 좀 이어지다가 뭐 여러분도 그 이후 시대는 잘 아시겠죠. 그래서 1949년도에 결국은 최후의 승자 마오쩌둥에 의해서 중화인민공화국, 우리가 신중국이라고 하는데요.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도에 개국이 되면서 오늘날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아주 긴 시간을 가쁘게 달려왔죠.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차지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부파만, 시파짠. 자, 느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라. 좋은 말씀이죠? 예,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계속해 나간다면 그 목표점에 도달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결코 얻을 수 없는 열매이기도 하죠. 자, 우리가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제2의 영혼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중국어를 공부하는 모든 학생 여러분, 우리가 이 중국어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그리고 포용과 창조의 덕목을 겸비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차 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